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취업을 위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밥을 먹거나 또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청년문화기획사인데요. 자, 우리가 깨달은 것들의 원민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인터넷 오늘 만나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웃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깨달은 것. 네네. 어떤 걸 깨달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그 맨 처음에 해주셨듯이 네. 이제 청년들이 살면서 힘든 점들, 좀 아쉬웠던 그런 깨달은 것들을 좀 이제 행사로 풀어보고자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다양한 계층의 이제 청년들 만나볼 텐데 네네네. 어때요? 뭐 요사이 신문 보면은 뭐 헬조선이라든지 네네네.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네. 직접 이제 체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네네. 있다 보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이 정말 청년들 삶 속에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크다 보니까 상대적 좌절감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뭔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이런 제도나 복돋아 줄 수 있는 이런 응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보니까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네. 야, 우리 때도 힘들었어. 너희들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의지만 있으면 다 가능한데 네네.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여. 일부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어른들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를 견뎌야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회가 정해놓은 매뉴얼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원민 대표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 청년문화기획사. 사실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는 곳이다. 네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또 아니에요. 네, 개인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곳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어떤 계기로 언제 가졌습니까? 제가 이 기획사를 설립하기 전에 잠깐 대학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랑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이런 회사가 요구하는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진로 문제에 대한 이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네, 다행히도 또 같이 함께 해주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몇 명이서 그럼 기획사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인원이 바뀌고 이렇게 멤버가 체인지되긴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3명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2명, 그렇다고 해서 2명이 아예 전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 자기 하는 일이 있지만 서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럼 이런 역할 하는 곳이 처음입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미 있습니까? 청년문화기획사라는 네, 형태. 제가 사실은 그 서울에서 많이 케이스를 좀 봤어요. 롤모델을? 네, 롤모델을 좀 보고 서울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화 행사나 이런 이벤트적인 거를 통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더 지방 청년들이 상대적 좌절감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더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공부를 하고 지방에 가져와야겠다 해서 비슷한 형태지만 약간 지방 청년들한테 맞춰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친지들에게 또 얘기 털어놓을 수 없는 것들을 또 들어주는 그렇죠. 역할도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네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곳이 청년문화기획사인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좀 찾아와야 할 텐데요. 네네. 고사동에 사무실은 있다고 하던데 좀 네네. 내방객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정말 형편없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도 사업이냐 할 정도로 이제 너무 이렇게 왕래가 없고 손님도 없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SNS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이 SNS로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구조라서 SNS를 통해서 이제 행사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왔던 친구들이 이제 만족하고 또 주변 친구들도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금은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 찾아오는 분들의 성향이 또 궁금합니다. 내가 정말 갈등하고 고민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또 난 이렇게 그 제도적인 그 제도권 교육을 따라하진 않았지만 나 스스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네네. 이런 잘된 케이스들도 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은 저희가 청년 문화기획사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은 반절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이미 사회에 진출을 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오거나 이제 대학교 안 가겠다 하고 이제 와서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면 오히려 대학생들이 와서 충격을 받고 가요. 아, 이게 대학교를 안 가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 행복하게. 나름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구나.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그 취업만 한 길만 바라보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획일화되어 있는데 그 조금 매뉴얼을 벗어나서 사는 친구들은 이런저런 다양한 선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만족도가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틈새 전략, 남들이 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또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성공 전략이. 그렇죠. 이를테면 뭐 해외 연수라든지 어학 자격증부터 해서 동일한 스펙을 쌓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내 장점을 살려서 내 갈 길을 가면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힘이 되어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학생들이 있던가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자를 안 하고 저희 행사에 계속 오더라고요. 야간 자학습. 네,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저희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왜 오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혼자 시를 이렇게 쓰는 학생인데 여기 와서 내 작품을 얘기하고 공유를 하고 싶다 해서 그 꿈을 키워가는 친구도 오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제 19살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려서 지금 이제 한옥마을에서 왕성하게 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대기업을 다니다가 때려치시고 여행 떠나겠다 해서 2년 동안 약 40여 개국을 무일푼으로 다니셔서 그 얘기를 또 오셔서 얘기를 막 공유해 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모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틀에 박힌 획일화된 길만이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이러한 삶도 나름 행복지수가 있고 그렇죠. 예. 본인의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건 또 다른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 멘토들이 와서 얘기를 해준다 이거죠. 네네네. 네. 그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들, 행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네네네.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생산적 또라이 파티라고 제가 이제 지금 지역신문에 기사도 쓰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생산적 또라이 100명이면은 전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매뉴얼을 벗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린 친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든지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갑자기 툭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떠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너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내가 딴 데 가면은 좀 이상하다고 또라이라고 취급받는데 여기선 너도 나도 다 이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다니다가 그렇죠, 직장 때려치고 뭐 여행한 그런 사람도 생산적 또라이 범죄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어디 가면은 당장 솔직히 대기업 때려치고 이런 일 한다고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하면은 집에서부터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모두가 이제 다 특이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일도 벌어졌는데 네. 저희가 이게 이렇게 계속 파티를 하고 이 생산적 또라이들의 에너지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어느 한 출판사에서는 저희를 보고 페이스북을 보고 그 생산적 또라이들 책을 만들자고. 그래서 사례별로. 네, 그래서 내년 5월에 책 출판 기념회 또 열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야, 이 친구들 저희가 매월 이제 상장을 주거든요. 이제 최고 또라이상이라고. 네, 가장 신념 있게 매뉴얼을 벗어난 사람들한테 매월 한 명씩 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 7월에는 이제 그분들을 모아서 연말에 하는 영화제처럼 이제 어워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렇게 시상식도 하려고 지금 한국 전통문화전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한 송이의 꽃이 이제 주변을 화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요. 100명의 생산적 또라이들이 주변을 또 전파하다 보면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우리가 뭐 대기업만 취업해야 되고 토익하고 뭐 스펙 쌓다가 젊음을 낭비하는데 아, 이렇게 또 옆을 쳐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삶을 개척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 또 그런 희망을 얻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 5회 정도 되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이제 니네 에너지 좀 받자 하면서 제가 아저씨도 오시고 아주머니도 오시고 어디 뭐 기관 관계자분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청년문화기획사에서 참 독특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 밖에도 뭐 오마이 티처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들. 오마이 티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꾸 이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이제 자꾸 들려주다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정기적이고 조금 확실하게 좀 들려주면 안 되겠냐 싶어서 이제 오마이 티처가 나의 선생님이잖아요. 한국어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청년들을 이제 강사로 세워서 중고등학교에 나가서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런 삶도 있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제 오마이 티처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외로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개인적인 삶에 대한 문제나 불행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안녕 인생이라는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3명의 연사를 초청을 해서 각기 다른 주제로 인생 수업 강연회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청년 강사가 오기도 하고 저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님도 오셔서 연사로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 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저의 모든 행사들은 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삶에 대한 답은 없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응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큰 프레임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문화 행사인가 싶을 정도로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자기 목소리를 얘기를 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건 이 청년문화기획사가 수익형 사업인가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이면에는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개인 사업자라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 사업자긴 한데 사실상 누구라도 저희를 보면은 얘네들은 영리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이 생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지속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청년들한테 연락이 와요. 저도 좀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뭐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아, 그래요? 심지어 부산에서 뭐 인턴을 하러 오기도 했었어요. 자기는 한번 일주일이라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와도 결국에는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막 월급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항상 지속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민 대표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게 과연 이분은 학창 시절이나 뭐 지금이나 왠지 또 생산적 또라이 그 범주에 들어있었던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나는 이런 사고를 지녔고 이런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되게 대학교 때는 그 혼밥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혼밥족이라고. 혼밥족에? 혼밥족. 혼밥족이라고 이제 요새 청년들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네, 너무 많아요, 그런 네, 말들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혼밥족이라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혼밥족이라고. 혼자 밥 먹는 쪽. 네, 그래서 네. 혼밥족이. 저는 전형적인 혼밥족이었어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그냥 수업 듣고 거의 4년 동안 사귄 친구가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외톨이도 아니고 스스로 벽을 네. 쌓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쉽게 말해서 전 그 학교에 이제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저 혼자 이제 2만 명을 따돌림을 시킨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사실은 정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쌓으려고 혼자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던. 외로운 만큼 또 자기 발전이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혼자 자기 개발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 쏟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운이 좋게도 해외에 있는 이제 관공서에 인턴을 하러 가게 돼서 싱가포르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국어 전공이라서요. 네. 그래서 중국어 특기를 살려서 이제 싱가포르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인턴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기획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괜찮았고 나름 외국어도 열심히 쌓았고 네. 사람들 안 만나면서 그쵸, 외로운 시기도 네. 거쳤고 직장도 튼튼했는데 그만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도 이제 어머니는 야, 취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아직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는 생산적 또라이입니다. 얘기를 해야죠. 네. 아, 물론 저는 막 어머니한테 한번 오시라고도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머니는 이제 어느 어머님과 다르게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을 이제 가라고 하는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직장을 다니고 매뉴얼 쳇바퀴처럼 사는 게 과연 내가 행복할까에 대한 의문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기획사를 설립을 했고 사실상 뭐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익이 뭐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데도 하루하루 뭐 행복한 날이 계속 이어지니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람 있고 성취감 있으면은 직장 생활 하면서 뭔가 좀 답답했던 그거보다는 지금 행복 지수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단지 이제 뭐 수익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남들에게 네네. 보여줄 만큼 네네. 돈은 없지만 그래도 네. 본인 스스로가 행복 지수가 높고. 네. 그 수익적인 거는 사실 거기에서 가장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게 사실 가장 수익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고 지금은 그래도 괜찮게 그냥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직장 그만둔 거 후회한 적은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고 그런 후회는 했어요. 아, 내가 그냥 빨리 더 그만둘 걸. 아예 그냥 대학교 자체를 중간에 스탑을 하고 학교 공부를 스탑을 하고 그냥 바로 이 길로 뛰어들었으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커졌을 텐데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슨가 누가 한 얘기처럼 정말 대학교 빨리 그만두고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저 강연도 뭐 다니고 그러겠어요. 네네. 청소년들에게. 네, 오늘도 저희가 그 임실에서 여중생 애들이 10명 정도 왔었어요. 청년 문화기획사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은 사실은 저는 되게 어른들이 보면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대학을 꼭 안 가도 될 것 같다. 그럼 그 친구들도 이해는 안 가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 아까 말했던 제가 뭐 게스트하우스 사장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삶을 들려주면은 아, 대표님처럼 이렇게 살고 대표님이 말씀했던 그런 친구들처럼 살아도 나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성원 청년들 모두가 좋은 대학하고 좋은 직장 모두가 얻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상위 5%를 중요시해 왔다면 네네. 이제는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하위에 있는 5%에게도 살 길과 꿈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청년문화기획사도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생산적 또라이 뭐 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강사들 선정할 때 꼭 뭐 국영수 열심히 하고 뭐 엄친아들이 아닌 네, 네. 해외 연수 안 가고 스펙 없어도 네, 네. 아 이렇게 삶을 개척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구나 네, 네. 그런 롤모델들을 많이 초대해서 네, 네. 강사들 그 강연을 좀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야 또 희망을 갖고 꿈을 갖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화 제목에서도 그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아있는데요. 남은 하루하루까지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